너무 거의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갖춰진 애들. 약간 교육자를 만들기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ve been on the road, I've been doing shows. SM스러운 Now we 거를 used to 많이 remember sleeping on the 너무 floor. 웃겨가지고. Yelling at the gas st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지났는데도 그때를 회상하고 막 추억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 그 짧은 3년씩이라는 시간에 너무 희노애락이 많아졌네. I don't wanna live life fast or die too young. 안녕하세요. 좀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 이때쯤 나도 죽을둥 살둥 했었다. 그래서 한번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볼까 했어요. 왜냐면 점점 이렇게 기억이 잊혀지고 또 내년이면 이제 가면 갈수록 기억이 점점 잊혀지고 흐려지니까. 맞아. 저희 입시 얘기가 좀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입시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한번 저희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좋아서요. 그럼 학교 설명부터 할게요. 난 덕원예고. 얘는 덕원예고. 덕원예고 나왔어요. 덕원예고 발레과에서 2대를 갔고 저는 서울예고 한국무용과에서 2대를 갔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너의 학교? 우리는 예중이 없잖아. 예중이 없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선후배 간에 이런 게 이제 없어? 빡셌어. 빡셌어? 빡셌어. 그래서 1학년은 무조건 머리 젤 해서 1학년 때는 젤 해서 막머리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젤은 안 해도 괜찮았어. 젤은 안 해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3학년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도 되나? 내가 편집할게. 3학년 때는 이제 비로소 자유롭게 머리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학교는 예중이 있어. 무용과는 1반이에요. 3학년 1반, 2학년 1반, 1학년 1반. 그래서 한 반밖에 없어가지고 중학교에 있었던 애들이 그대로 옮겨오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1반 중에서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하긴 했는데 제가 좀 다른 데로 많이 유턴하고 막 좌회전하고 이래가지고 순수한 무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기가 TO가 한두 명 있어요. 중학교에서 일반 중학교에서 올 수 있는. 그래서 한두 명에 제가 다행히 서울예고에서 상을 타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죠. 우리는 예전부터 오니까 애들이 되게 자유롭고 그리고 바로 윗선배랑도 너무 친하고 그런 윗선배랑 친하니까 우리는 선후배의 그런 기합 잡고 이런 게 중학교 때는 많았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우리가 더 선배님한테 우리 건드리지 마라. 학교 생활 어땠어요? 학교 생활 너는 일반중에서 딱 갔으니까 애들이 다 착하고 순수하고 이랬을 것 같아. 다 착하고 그럼 왜냐면 예중에서 온 애들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하고 그리고 지들끼리 1, 2, 3, 4등, 5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피 튀기는 그 순간이 한 번, 몇 번쯤 있었을 거야. 그리고 딱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막 이러면 항상 돌아버리는 시기잖아. 맞아. 그때는 진짜 예민하고 그런데도 막 같이 있어야 되고 여자들끼리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를 좀 빨리 알았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정말 예쁘고 막 야리야리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 속에서는 막 센 게 있지. 다 인문계에서 온 애들이니까 그런데도 있지. 다 있지. 이제 뭐 막 실기시험 보고 이러면은 막 중학교 때 했던 거를 근데 지금 하니까 지금 하니까 수도 있겠다. 지금 이제 막 하니까 처음에는 나는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막 선배들은 머리 막 맨날 젤망 하라고 하지. 막 그다음에 막 뭐 친구들 사이에서 막 이런 경쟁 이런 게 막 경쟁의식 이런 게 생기지.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막 주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갑자기 나도 힘들었어. 그치. 그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처음에 들어갔는데 거기 애들은 다 뿔뿔 붙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모임 몇 개가 있어. 그 한국무용이 한 20명 정도 되고 발레 20명 되고 뭐 현대무용 10명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한국무용 20명 중에서도 이제 3명, 4명, 5명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무리들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중에 내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항상 거기를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항상 약간 겉도는 느낌? 그런 게 있기는 했었어. 뭐 거기 있고 또 1, 2, 3, 4등으로 이렇게 나뉘고 또 무슨 콩쿨 나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근데 되게 나도 빡세. 기가 좀 세. 맞아. 나는 인문계에서 왔기 때문에 인문계에서 거 가서 한다, 어. 살아남는다. 그거 좀 힘든 것 같아. 학교 다니면서 레슨을 같이 하잖아. 학교 수업 시간, 레슨 시간이 또 있잖아. 아침에 있는 날도 있고 끝나고 있는 날도 있고 1학년 작고 2학년 조금 많아지고 3학년 엄청 많잖아. 엄청 많지. 이대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선망하는 학교였어요. 학교에 너무 무용과 학교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막연한 그런 생각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준비하고 싶다고 해서 준비를 하게끔 해주질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 맞아. 우리 성적을 보고 또 무용을 얼마나 하는지 보고 우리 때가 공부 60, 실기 40이었어. 그래서 아무리 무용을 잘해도 1, 2점 차이고 맞아. 공부에서 60%가 들어가 버리니까 애들이 다 공부. 그러니까 무용은 어느 정도 일단 돼야 돼. 입지 때 되면 일주일 전인가? 그때 비디오가 나와요. 하루 전. 하루 전. 하루 전이구나. 야, 완전 왜 하루 전에 나? 완전 떨린다. 하루 전에 나와. 일주일 전인 줄 알고 깜빡해서는 하루 전에 나와요. 그러면 그게 한 3분인가 5분 되나? 2분? 2분? 한국무용 2분? 그리고 복수전공 현대 맞아, 쓰면은 현대 아니면 발레 그 2분 이렇게 비디오가 2개가 나오는 거죠. 이제는 자기 전공이랑 또 제2 그러니까 만약에 발레였으면 한국무용을 한다든지 한국무용이었으면 현대나 발레를 한다든지 이렇게 또 준비할 게 많아. 이대가 준비할 게 많아.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좀 가기 힘든 학교였어 우리한테는. 그래서 뭔가 넘어야 될 산이라고 본 거지. 레슨을 2배로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기는 했지만 다른 애들보다는 공부는 되지만 더 몸에 기교를 익혀야 한다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레슨을 더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나는 다른 애들 공부할 때 레슨을 또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애들보다 레슨이 한 2번인가? 3번이 더 많았어. 오. 근데 내가 무용을 하다 보면 내가 공부가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내가. 왜냐면은 내가 무용을 늘어갈 때 얘네들 공부가 올라가니까 나는 공부를 같이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막 6시에 과외하고 6시에 과외하고 7시에 본고차 타가지고 가고 거기서 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중간에 레슨을 하고 끝나고 레슨 또 6시간 있고 고3이 나에게는 진짜 최고의 빡센 나날들이었어. 맞아. 나는 공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아 진짜로? 대박이다. 대박이야? 응. 고등학교 때 거의 학원 제대로. 혼자? 혼자. 예를 들면 뭐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했었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그 모의고사 같은 걸 봤지. 그때 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점수가 아닌 거지. 이거 용납이 안 돼. 처음 봤을 때? 처음 모의고사 봤는데 문제집을 그냥 미친 듯이 풀었지. 그냥 계속 풀었지. 미친 듯이. 그때 또 재밌더라고. 선생님이 굉장히 나의 편의를 많이 봐주었지. 고3 때는 레슨 같은 경우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항상 나는 조금 중간에 하다가 선생님이 가인은 가 이렇게 하고 하셨어.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가인 가봐. 근데 너 진짜 수능 못 보기만 해봐라. 너 진짜 수능만 끝나봐라. 넌 큰일 난다 막 이런. 너는 맨날 그래서 나는 항상 학교 수업 끝나고 오면 제일 먼저 몇 번 몸 풀어서 씻기고 가인 가봐라. 혹은 내가 선생님께 선생님 저 지금 뭐 중간고사 모의고사 기간이라서 저 공부 좀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그래 너 가서 공부해라. 그때 수능만 끝나봐라. 맞아. 넌 진짜 죽었다. 맞아. 곧 죽는다. 맞아. 그래서 약간 애들도 나한테 좀 약간
또라이 마이웨이가 심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야. 이게 뭐 무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애가 그냥 가. 애들 막 진짜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오늘 씨 몇 번 할까? 오늘 몇 번 뺑뺑이 돌까? 이러는데 근데 막 나는 그냥 가. 아 오늘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고 그냥 가. 이게 무용과를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대학을 가겠다는 건지 맞아, 모르게 맞아. 그냥 가. 나는 고3 때 그렇게 힘들었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래서 실기는 되게 좋겠다. 편했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했던 것 같아. 실기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근데 선생님이 빡센 스타일이라고 말했잖아. 빡세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실기 같은 거를 한번 했다. 뭐 수능 끝나고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이대 준비를 하면서 이제 했다. 이러면은 막 작품 같은 것도 막 10번씩 시키시는 거야. 맞아. 우리가 뺑뺑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10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10번 하면서 능력치가 약간 높아져요. 맞아. 그러니까, 원래 무용 딱 한 번의 예술이잖아요. 딱 그 순간만 받는데, 10번을 하면 그 한 번이 괜찮아지는 거야. 맞아. 한 맞아. 번이 괜찮았죠. 10번 하잖아? 그럼 막 입술 보라색 돼갖고 누워있었어. 실생처럼. 진짜 거지같이 하잖아. 맨 맞아. 처음에 딱 나와서 딱 서서 하면은 진짜 거지같이 하잖아. 못 보겠어. 차라리 안 본 눈. 10번 하고, 그리고 선생님 부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한 10번째는 힘이 다 빠져 있는데도 뭔가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2대 입시 준비할 때는 따라하기 같은 걸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옛날 거부터 다 하나씩 차례로 쫙 도는 거야. 뭐 2006년에 나왔던 비디오, 7년 나왔던 비디오, 8, 9, 10, 우리 10일이니까 10까지 계속 쫙 도는 거지. 맞아. 와, 근데 2대 입시 특히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맞아.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따라하기 비디오가 2분이든 혹은 1분 30초든 이게 쫙 하나인데, 2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2분이셨어가지고 중간에 한 번에 끊어. 맞아. 중간에 한 번에 끊고 1분 1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와, 그게 죽겠다 진짜. 맞아. 처음부터 일단 처음에 뭐 발레는 그게 있어요. 발레는 아다지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느린 거부터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에 점프 혹은 뭐 턴 이렇게 끝나는 이런 시퀀스가 있는데, 저기 처음부터 해서 그랑 점프 막 점프 뛰고 다 했어. 다시 돌아가가지고 딱 서서 다시 느린 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정신착란이 와. 그 다음에 한국무용. 한국무용을 하는데, 한국무용은 쓰는 근육이 다르잖아. 발레는 계속 푸시 신고 위로 쭉쭉 뻗어야 되는데, 한국무용은 꾹꾹 눌러야 되잖아. 맞아. 바닥이랑 가까이. 얘를 꾹꾹 눌러 담다가 발레를 하려고 다시 올라가는데 막 허벅지가 근육이 한참 맞아. 스프링 했다 다시 발레하려면은 끌어올려야 되니까 막 허벅지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막 두들기면서 막 울고 막 이랬어. 막 선생님이 업을 서라고! 없어! 이러시는데 업이 안 서져요! 걔네가 진짜 끝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비디오가 나오는 게, 이때는 당일 따라하기 혹은 전날 따라하기 막 이런 식이잖아. 전날에 그 시험 스텝, 시험 그 과제 비디오가 딱 와요. 전날 주거나 혹은 당일날 아침에 주거나. 그래서 그 순서를 모르는 거죠. 맞아. 뭐가 나올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순서를 원할지 모르니까 다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는 거지. 뭘 줘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학교들 준비하는 애들 보면은 자기 개인 작품 맞아. 그 작품 한 몇천 번 하겠죠. 작품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대는 작품은 안 보고 니네가 우리가 줬을 때 얼만큼 그 기본 짧은 시간 안에 그 기본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원래 실력을 보겠다. 맞아. 이런 거지. 만들 수 없어. 이거. 만들 수 없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2대 입시 준비가 그래서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짧은 비디오가 막 뛰어가지고 와요. 넣어요. 그럼 애들이, 우리는 그때 컴퓨터가 아니고 엄청 큰 TV 뒤에 나오는 그 TV에다가 다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처음에 쳐다보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면 외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거울 안 보고 여기서 한 명씩 하는 거야. 이제 15명이면은 한 명씩 한 명씩. 그럼 애들 다 보이잖아. 실력이나 얼마나 외웠고 이런 거 다 보이고, 비디오가 오고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야. 맞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발레는 발레 했다가 한다 했다가
진짜. 그래서 나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항공미용 했다가 바로 토시즈 신고 발레를 해야 될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 나는. 이제 정말로 이게 근육을 이렇게 막 꾹꾹 눌러서 굴신했다가 갑자기 맞아. 점프 막 이렇게 맞아. 딱 올라타야 되니까. 굽신이 뭐냐면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그 버선 보면 여기가 코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굽신으로 가는 건데 이게 진짜 땅이랑 붙어 있어야 되고 힘든 동작이에요.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한국명에서 이렇게 굽신하고 가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기 옛날에는 여기 막 쟁반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연습하고 그랬대요. 미스코리아다 미스코리아. 근데 허벅지가 그래서 허벅지가 말벅지래요. 딱 입시 끝나고 나서 제가 청바지를 사러 갔는데 애가 말랐지. 진짜 근육이 다. 그런데 바지가 안 들어가. 허벅지에 다 걸려. 100바퀴를 돌아. 그 무용홀에서 이렇게 크게 와. 100바퀴를 돌아요. 15명이 다다다다다 도는 거야. 그걸 맨날 해. 그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씩 동작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외우고 그게 이제 한 클래스 끝났고 그럼 두 번째는 발레 하고 또 다시 한국무용 하고 맨날 그리고 공부하러 가야 되고. 나는 진짜 세상에서 앉았다 일어났다가 제일 싫었다. 나는 정말 한국무용 하면은 계속 앉았다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앉는 게 스쿼트 정도도 아니야. 더 앉아야 돼.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계속 사라졌다가 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가 올라왔다가. 맞아. 진짜 나는 그 앉았다 일어났다가 나는 세상에서 나는 발레 하는 애들이 힘들어하지. 근데 진짜 걔네들은 용수철처럼 앉았다가 일어나는 건 잘해. 왜냐면 몸이 가벼우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건 잘하는데 진짜 앉았다가 띵! 앉았다가 띵! 가. 근데 원래 한국무용은 앉았다가 쫀득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앉았다가 이런 건데 애들 해버리니까 근데 나는 한국무용인데 발레를 했었는데 제일 힘든 건 스트레칭. 굳어 있었어. 다 벌어지긴 하는데 너네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이거 여기 의자에 대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또 내가 엄청 뻣뻣한 몸이야. 그래가지고 난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되는 애들 있고 아예 그냥 포기하는 애들 있고 이러는데 나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한 애들보다 30분 더 일찍 와가지고 몸을 풀어야 했어. 그 다음에 해야지 다른 애들처럼 할 수 있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또 다음날 되면 다시 도돌이표 되는 거야. 그게 안 벌어지더라고. 그게 의자에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침 풀고 저녁 되고 다시 아침에 오버주고 저녁 되고 가가지고 이걸 맨날 반복했지.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침에 레슨이 한 개 더 있었어. 그때 다른 애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머리에 이게 망을 그때는 진짜 여기 탈모 와가지고 그때 탈모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하고 그때 내가 또 잔머리가 많아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바르는 잔머리 없애는 그걸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데 오늘도 아픈 거야. 수능 끝나고 한 달 있다가 맞아. 실기를 보나 그래요. 그래서 수능이 끝났다고 해도 저희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인데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추운 거야. 홀이 라젠타 키고 그랬는데 추워가지고 근데 몸이 더 안 풀리는 거야. 추운 데다가 그리고 아무도 없어. 너무 새벽이야. 그때 진짜 아침마다 6시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와 진짜 너무 춥고 너무 스트레치가 안 되고 맨날 해야겠다는 것도 안 되고 난 진짜 하고 진짜 맨날 좀 서럽고 막 서글프고 근데 나는 그렇게 풀었는데 애들 와가지고 진짜 쫙쫙 벌릴 때 원체 유연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쫙쫙 벌릴 때 와 무용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야? 나는
여기 뼈대가 있는 편이니까. 키가 큰 애들도 대부분 발레하는 애들은 이런 데가 다 얇잖아. 맞아. 어깨 이런 데도 어깨 이런 것도 얄쌍하고 이런 갈비뼈 통 이런 것도 되게 작고 그런 애들이 많잖아. 근데 나는 약간 어깨도 있는 편이고 이제 어깨 골반 뭐 이런 여기 흉통 이런 게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보통 애들 진짜 말랐다 아니면 키가 커도 막 21인치, 20인치 막 이러잖아, 그치? 발레하는 애들은 진짜 발레하는 애들 그렇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막 그래도 24. 그만큼 나는 다른 애들이랑 한 몇 인치가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야. 바꿀 수가 없잖아. 이 뼈를 깎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맞아. 갈비뼈를 막 떼야 되나 막 이랬어. 진짜 그런 애들 또 막 거식증 걸려 있는 애들도 있던데. 맞아. 근데 나는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게 근데 더 말려야 말라 보이는 그런 건 확실히 있지. 맞아. 그런 애들 마른수록 예뻐. 발레는 또 맞아. 선 예뻐. 길어 보여야 되니까. 맞아. 그 뼈가 보여야지 예뻐. 맞아. 발레는. 실기시험 보는 전날에 한번 모여요. 그래서 설명을 듣잖아. 이대에서 설명을 듣고 뭐 이거 하지 마라. 맞아. 옷 어떻게 입고 와라 막 이런데 옷 고르는 것도 있지 않아? 같은 검정색과 같은 벨로아라고 똑같은 게 아니야. 맞아. 자기 몸에 맞는 게 있어. 가장 예뻐 보여야 돼. 맞아. 맞췄어. 안 맞췄어? 맞췄어. 우리 안 맞췄어. 그다음에 넥라인을 이렇게 깊게 파냐, 아니면 좀 덜 파냐. 모던으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수영복 이렇게 팬티 라인 했을 때 여기 등을 깊게 파서 안쪽으로 쭉 밑으로 많이 넣을 거. 슈즈도 가장 얇은 슈즈, 얇은 천 슈즈. 그래야지 발이 잘 느껴지고.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타이즈는 항상 카페지오 타이즈. 카페지오가 맞았구나. 카페 밴드가 좀 중요하거든요. 또 머리 우리 딸 때도 이게 이렇게 세 개로 따는 건가? 했는데 그게 또 못생겨 보이는 얼굴이잖아. 맞아. 거의 바로 청학동 되는 청학동에는 그 방자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것도 약간 이렇게 하고 모양 낸 다음에 쫙 묶어야 돼. 그럼 그거는 머리 길이가 중요해. 머리 기장. 짧으면 다음 년도에 시험 봐야 돼. 그래서 나 너무 길어서 잘랐어. 직접. 선생님들이 딱 이거를 길이에 맞게 얘를 가위로 잘라주신다. 머리를 딴 다음에 이 정도가 적당하다. 딱 잘라주시면 이거 돌잖아. 그럼 이게 진짜 싫은 게 막머리를 하면 딱 붙어 있으니까 좋은데 따면은 얘가 돌 때마다 얼굴을 되게 때려. 머리숱 많으면 많잖아. 맞아. 아파. 너무 아파. 머리숱 많아서 다행이었는데 머리숱 없는 애도 있어. 그렇게 우리 학년 애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머리가 그렇게 쑥쑥 빠졌어 다들. 그래서 머리를 붙이는 애들도 있었어. 여기다 빠져가지고 붙여가지고 했어. 근데 그 애가 정말 웃긴 게 대학 딱 시험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머리가 숱이 너무 많아진 거야. 회전력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얘가 이게 끌고 막 이게 데리고 돌아줘. 얘가 맞아. 중심이 되는. 얘가 맞아야지 잘 돌았구나.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 우리 선생님은 그 시험 당일날 선생님이 이렇게 쪼르륵 앉혀.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막 정남줄 찢듯이 막 이렇게 머리를 그냥 버텨 이래. 버텨. 제가 좋아.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한 명 한 명을 진짜 소중하고 강하고 빡세게. 그리고 내가 배웠던 선생님들은 다 의성어로 모든 걸 해결하시기 때문에 쫙! 뭐 가! 야, 그게 그 흡이 엄청난 내공이 담긴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흠은 선생님은 할 줄 알잖아. 근데 우리가 그냥 이런데 하면 지금은 알아들어. 여기 아래서부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탁 하는 게 있다고. 이게 탁, 그러니까 탁 탁 잡아채는 거. 찍어. 그 한마디에 정말 내용이 담겼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센스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 배웠을 때는 그 애기한테 난 아시죠? 난과 대화하라고. 난과 대화해. 그리고 3시간 동안 대화하라고 놔두고 가셔. 난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야 돼. 나한테 뭘 자꾸 주래. 줘. 보내. 받아? 보내.
나 궁금한 거 있어. 응. 맨 처음에 얼르는 거 어떻게 배웠을까? 어울리는 거? 처음에는 이거 중심을 막 한 다음에 그냥 뛰었다가 하고 그거는 눈치야. 그거는 대충 눈치를 쫓아다 보면 돼 있다. 그리고 또 뺑뺑이 돌다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묘해. 그니까 한국무용 미묘한 감이 있어. 그니까 이게 사실은 노래에 있어서 바이브레이션 같은 거잖아. 맞아. 이거를 맞아. 근데 또 한국무용 2대 한국무용 하면은 되게 약간 그거잖아. 신무용 그 바지 입고 하는 게 약간 좀 센세이션. 신발 벗고 맨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진짜. 맞아. 그때는 진짜 센세이션이었고 지금 해도 무용은 한국 무용이 다 이렇게 머리 조금 머리 하고 그냥 단단하게 이렇게 인형처럼 보내고 약간의 어리 담긴 춤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대에서 배우는 춤들은 현대예요. 현대 한국 무용이라고. 최승희 분이 약간 신무용 있잖아요. 거기서 더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한 현대 한국 무용이어서 진짜 지금도 인터넷 쳐보시면 무트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를 한번 공연을 관람해보세요. 정말 이게 추는 사람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 있는 춤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무용에 대한 그런 관념, 티피컬한 관념을 확실히 없애주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황진이가 했던 그렇게 하다가 검들고 그렇게 하다가 좀 뭔가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그럼 너는 뭐 한국 무용 하면서 제일 안 됐던 부분이나 제일 약간 컴플렉스 순서를 못 외우는 거. 한국 무용은 진짜 그거 중요하잖아. 워낙 길고 워낙 길고 왔다 갔다 많이 거리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도 춤추는 게 한국 무용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면 발레는 뭐 이렇게 가도 뛰거나 아니면 돌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얘는 굿신하면서 손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내렸다가 위에 올렸다가 막 뛰었다 위에 왔다 아래 왔다가 막 난리도 치는 게 한국 무용이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도 약간 미묘한 게 있어가지고 특히 이게 무용을 잘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수많은 이 레파토리를 알고 있고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무용은 하나 작품이 되게 길잖아. 발레는 사실은 뭐 클래식 작품 뭐 이런 거 솔로 바리에이션 했을 때 되게 짧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무용은 되게 긴 작품이잖아. 그걸 외워야 되는데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해서 클라이맥스 찍었다가 내려갔다가 약간 찍었다가 내려갔다가 또 그게 있어. 맞아. 동작에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야 돼. 끌고 갈 수. 만약 5분이라면 처음부터 끌고 올라서 딱 찍고 내려왔다가 한번 딱 찍고 마지막에 보여준 다음에 끝내야지. 안 그러면 맞아. 이럴 수 있는 작품들이야. 맞아. 그래서 아무리 예쁜 것만 보여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시키려면 진짜 이게 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맞아. 이 힘이 관객들의 그 시선보다 훨씬 강해야 되거든요. 이게 끌고 갈 수 있으려면. 그래서 풀어버리면 다 알아요, 관객들.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게. 한국 무용의 에너지 전달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마스 게임이라고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어. 마스 게임 하냐고. 여기서부터 여기 왔다 갔다만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이어트가 있거든. 다이어트. 발레가 다이어트는 진짜 좀 빡셀 것 같아. 아닌가? 원래 애들이 발라가지고 안 힘든가?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면은 우리 때 그게 또 있다. 변천사가 있는데 우리 때는 마사지를 그렇게 받았어. 마사지 효과 있죠. 마사지를 받았어. 항상 뭐 많이 먹거나 애들 그러면 막 마사지로 밀어서 내린대. 마사지로 막 밀어서 내린다. 거의 진짜 머리 쎄싸랗게 들어있으면 우리도 마사지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그렇게 했지 우리 때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애들이 주사를 맞더라고. 우리보다 몇 년 나중에 애들은. 요즘 좀 신세대가 되었네. 이것도 신세대가 아니야. 그때는 애들이 막 주사 맞고 이게 그 다음이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 미니 지방흡입 뭐 이런 걸 또 하더라고. 어머. 그러면은 그 변천사 우리 때 마사지였는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은 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잖아? 미니지요? 모르겠어. 근데 미니 지우까지도 하더라고. 그렇구나. 근데 일단 뭐 마사지 이렇게 뭐
실기 많이 하고 마사지 받고 그다음 실기 시험 직전에는 막 애들 막 쫄쫄 굶는 애들 있거든. 맞아. 근데 그래도 우리는 튼튼했어. 굶어도. 근데 나는 쫄쫄 굶어본 적이 없다. 나도. 없어? 나는 한 번도 없어. 나도 쫄쫄 굶는 게 안 돼. 나도. 나는 남들보다 배를 했기 때문에 먹어도 없어. 그러니까 난 그때 그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은 잠에 자는데 진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이 맨날 이렇게 잤기 때문에 진짜 저녁에 몸 힘이 하나도 없다 싶을 때는 살이 빠져요. 그렇게 잤을 때는. 그치. 그리고 막 사과 하나만 먹는 애들도 있고. 아 맞아, 사과 다이어트. 사과 다이어트 유행이었어. 맞아. 사과 하나만 그렇게 아그작. 아. 맨날 걔만 보면 사과만 물고 있어. 맞아. 근데도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살이 안 빠져. 안 빠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항상 그 몸 그대로지. 그대로야. 그 몸무게 됐냐 너네? 됐지. 우리도 됐거든. 그때 막 살 빼라고 선생님들이. 맞아. 그러면 애들 되게 스트레스 받아. 맞아. 실기시험 볼 때는 안 먹고 먼저 하고 끝나고 먹고 배 나온다고 막. 맞아. 실기시험 볼 때 안 먹다가 끝나고 먹는데 내가 매운 걸 진짜 좋아했거든. 근데 실기시험 당일이라고 이제 제대로 못 먹은 거야. 근데 학교 앞에 그 매운 닭꼬치 우리 때 한창 유행이었잖아. 매운 닭꼬치 막 똥킥 맛. 맞아. 니킥, 하이킥, 맞아. 똥킥. 근데 그 엄청 매운 닭꼬치 그거를 먹으면 명예전당에 막 이름을 써주고 막 앞에 막 고등학교 있어. 다른 곳도 남고 막 이런 데 있어. 막 근데 이제 그 학교 통틀어서 그 주변 고등학교 다 통틀어서 이제 막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막 그런 쿠폰 같은 거 줘. 막 뭐 얼마 이용권 이런 걸 주는 게 있어. 그래갖고 실기시험 끝나가지고 근데 전날 남자 후배가 닭꼬치를 먹다가 기절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걔를 놀렸지. 야, 너 진짜 부끄럽다. 어디 가서 우리 학교라고 하지 말아라. 진짜로 부끄럽다. 어떻게 기절을 하니? 이렇게 하고서는 내가 그날 실기시험 끝나고 가서 닭꼬치를 먹고 명예전당에 이름을 쓰자마자 기절을 한 거야. 이름을 쓰자마자 완전 웃겨. 그거 먹고 10분 동안 눈물 콧물 참아야 돼. 그래야 명예전당에 이름 올릴 수 있거든. 그래서 먹고 10분 동안 눈물 콧물 참고 명예전당 이름을 쓰자마자 기절을. 완전 웃기다. 언제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막 등이 교복이 막 10초만 그렇게 빨리 땀으로 교복 젖는 거 다들 처음 봤다고 친구들이. 그래갖고 막 거기 닭꼬치 집에 잠깐 한 거야? 아니면은 좀 오래 있다가 일어난 거야? 닭꼬치 집에 누워 있었어 계속. 눈 떴는데? 눈 뜨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 그래. 그때 막 진짜 나는 이제 죽을 똥 살똥 하고 나서 결국 끝났어. 입시는 끝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그 마라톤이 아니었더라고요. 단기 마라톤 정도? 끝나서 결과가 한 언제 후에 나지? 2주 다음이니까 뭐 한 달. 결과가 좀 이따가 나요. 그때까지 국민대 준비하고 2지망, 3지망을 준비를 하는 건데 2지망 시험 보고 좀 이따가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온 날이라고 다 모이는 거야. 15명 그 애들이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결과 나왔대. 나왔으니까 너희 다 집에 가라 이러는 거야. 한 명씩 우리가 집에 가고 있을 때 전화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전화가 안 오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전화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선생님 전화가 온 거야. 그거 받았는데 소희야 수고했다 이러는 거야. 떨어진 줄 알고? 아니 전화 오면 붙은 거니까 소희야 수고했다. 진짜 고생 많았다 선생님 이러는 거야. 눈물이 지금도 내가 눈물 나네. 진짜 지하철 맨날 왔다 갔다 경복궁에서 그 고속터미널까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인데 이게 마지막 지하철이었던 거지. 그래서 딱 소희야 수고했다 했는데 딱 끊고 나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타고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 진짜 그게 마지막 마지막 등굣길. 그러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 전화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합격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장적인 맛을 끝냈습니다. 너는? 나 뭐 하고 있었지? 나 그때 집에서 자고 있었나? 그냥
뭐 하고 있었지?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가희야 축하해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뭘 축하해? 이랬어. 그랬더니 붙었다는 거야. 결과 발표 나온 날 아닌데 아직?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너 지금 붙었다고 지금 학교에서 연락이 오나 봐. 끝으로. 그래? 끊어봐? 하고 끊었는데 끊자마자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지. 갖고 가희야 너 붙었어! 막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막 이런 선생님.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나 진짜 붙었어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뭐 선생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되게 그랬지. 그래서 나는 약간 좀 처음에 기대로 실감이 안 나지. 뭔가 기대를 뭔가 나올 거라는 기대도 없이 그냥 뭐 내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먼저 전화가 와서 친구가 먼저 알고 그래서 뭐 축하한다 뭐 그래 붙었어. 그래서 지금 교무실에 왔대 뭐가 왔대 하니까 되게 깜짝 놀라고 그랬지. 그렇게 끝이 났지. 맞아. 끝이 나고 하고 나서 진짜 제가 그때 책을 완전 좋아했었는데 옛날부터 책을 못 읽었어. 그거 읽을 때 너무 제 책감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지문 하나 더 읽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영풍고 가서 책 사고 진짜 그때 처음으로 내가 밥 먹고 바로 잔 날. 밥 먹고 바로 자본 적이 없는데 밥 먹고 배부른 상태로 자본 날. 그때 인생 처음. 그때 그 나이가 점점 쪄가지고 60kg까지 찍은 다음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10년 걸리냐? 10년 꾸준히 상승세. 삼성전자야? 이렇게 하고 지금 좀 삼성전자처럼 하락세를 타고 다행이네요. 열심히 해야죠. 네네네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 세터? 맞아. 거기서 얘 만났잖아요. 그때 만나서 그때부터 친해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거예요. 그때 썰은 나중에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썰도 진짜 웃겨요. 얘가 진짜 웃기네요. 얘가 진짜 또라이거든요. 얘 뭔가 잘 맞을 것 같다. 나랑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랬나 봐요. 재밌네요. 그리고 진짜 학교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지 맘대로 다닐 때는 없을 거예요. 얘가 나쁜 말 다 묻었어. 나 진짜 그 모범생이었는데. 나는 휴학할 수 있는 줄 몰랐거든. 나 휴학했어 이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먼저 휴학을 하고 휴학하자마자 소희한테 야 나 휴학했어 이러니까 얘가 막 너 멋있다 이러더니 다음 학기에 바로 휴학했어. 수능과 실기를 앞두신 분들 이렇게 끝이 있고 이러니 지금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수다 떨면서 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를 힘들게 보내야 나중에 더 추억할 거리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시기가 지나갈까 생각하지만 지금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넘기는 힘이 생겼을 때 나중에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또 견딜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 힘들겠지만 좀 더 신기일전해서 끝까지 완주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안녕!